너무 오랜만에 세미나 하는 것 같고 제가 주로 거의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이렇게 2부 세미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진 얼마 전에 다 같이 찍었죠, 저희. 네. 너무 이게 잘 나온 건 아닌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올려봤어요. 네. 이게 요즘에 제 삶을 표현해주는 것 같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애기 낳아서 기르면서 애기와 함께 또 육아와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따 제 마이스토리도 나올 거지만 제가 사실 5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할 때 아이를 낳으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강한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 언니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하고 제가 진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걸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청사진 그대로 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타인에 의해서 결정됐던 삶을 바꾸고 싶어서 뉴시킨 시작하신 거 맞으시죠? 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제 삶이 뭔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이끌려 다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근데 뉴스킨을 만나서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 삶들이 제 주변에도 전파가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니게 계기는 뭐냐면 제 주변에는 아버님도 공무원이시고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제 주변이. 네, 친척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진짜 뭐 분식집 하나 하는 아니면 액세서리 하나 파는 자영업 하는 지인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자랐어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연애를 딱 하고 결혼할 남자를 만났어요, 승진 사장님. 근데 너무 어제 부부 데이트 오신 분은 들으셨죠? 철저하게 주변이 다 자영업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사로 가는 삶? 이게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대학도 그렇고 모든 스펙을 뭔가 여자로서 조금 나은 삶, 좀 결혼을 뭔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삶 이런 거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자로서 그래도 안정적이고 조금 연봉이 높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은행을 준비했어요. 스펙을 쌓았고 뭐 토익 공부를 했고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4년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35이니까 23살이면은 벌써 12년 전인데 그때도 취업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당시에 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은행 정직원의 취업을 바로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순탄한 삶을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행원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늘 공부만 하고 하다가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삶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용돈 받아서 아니면 알바를 해서 엄청 아껴 살았다면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급에서 뭔가 적금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냥 좋았어요. 이 삶이 행복했고 만족스럽고. 근데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를 은행 업무를 가르쳐주던 그 사수 언니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가르쳐주는 되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전국의 탑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셌어요. 제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배울 게 많았겠죠. 그만큼. 그래서 너무 잘하고 했는데 너무 주목을 받고.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 때쯤 되던 무렵에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미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매일마다 눈이 부어서 아침에 출근을 했었고 기분이 이제 그때부터 실적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이제 업무에 소홀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 발달장애 때문에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은행이 4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 4시에 퇴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은행은 4시에 문 닫으면 4시부터 할 일이 더 많아요, 사실. 7시, 8시까지 그 서류를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4시에 퇴근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 나머지 일이 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분담을 해서 하게 되고, 만만한 게 저니까 저한테 이제 다 이렇게 몰아서 미루고 가게 되고, 그게 처음에는 언니가 안타깝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지점장님도 4시에 퇴근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속이 되니까 저희 지점에 3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눈치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게 너무 당연하게 눈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못 견뎌서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으로 딱 봤잖아요. 저는 은행을 다니면 정말 행복한 삶, 남편도 잘 만나고 뭔가 지점장까지 승승장구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직장이라는 걸 그만둘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지점에는 여자가 지점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출산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지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 한 달이라도 쉬다가 오면 내 자리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직원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여자가. 네, 그래서 우리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여자가 지점장까지 가려면 저렇게 독해야 되구나. 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언니들이랑 항상 회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렇게 안 되려면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시집가자. 이게 그냥 제가 8년 은행 생활을 했거든요. 주된 내용이에요. 그냥 빨리 시집가자, 저렇게 되지 말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축하하고 막 시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그거였죠. 좋은 남자 만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 생활을 하다가 저희 지점, 제가 VIP 창구에도 연차가 쌓이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현금을 2천만 원씩 들고 매달 적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 적금을 넣고 대출을 해서 또 건물을 사서 또 월세를 받고 이걸 몇 년을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왜 현금으로 이 많은 돈을 찾아올까? 근데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시간도 많고 여유로우시니까 이 은행 저 은행의 월세를 그냥 기분 좋으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또 한 은행에 갖다 놓고 불리시는 거예요, 돈을 계속. 그런 걸 보고 현금을 2천만 원 살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하루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뭐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웃으시고 말고 하시길래 주변 이제 그 과장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일한다고 바빠서 그분이 뭐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하루는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또 돈 세는데 오래 걸리고 하니까 손녀같이 되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식사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노후에 그냥 부경대학교에서 풍수지리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젊은 시절에 건설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큰 또 그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몰래 사실 은행에 있으면서 VIP 창구에 있으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VIP 창구에는 직장인은 오지 않는다. 딱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남의 돈을 계속 살 게 아니라 내 삶의 VIP 창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왜냐면 저희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7남매인데 용돈 1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시거든요, 7남매한테. 근데 왜 이 할아버지의 삶과 저희 할머니의 삶이 이렇게 다르지? 이런 좀 그런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경대 풍수지리에 몰래, 그 할아버지 몰래 6개월간 수강을 하게 돼요. 풍수지리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대체 이런 할아버지의 주변 삶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퇴근을 하고 그 강의를 듣고 6개월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우시는 분들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회식이나 주말에 모임 같은 데를 다니면서 노후에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신 분들의
그런 거를 체감을 좀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땅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같이 전라도 이런 데 땅을 보러 다니면서 27살이었어요, 그때. 27살 나이에 한 1억 정도 땅을 사게 됩니다. 대출까지 해서. 시집갈 돈이고 뭐고 다 부었어요. 엄마가 미쳤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투자라는 공무원이었다고 했잖아요. 투자라고 하면은 기겁을 하세요. 이렇게 대출해서 뭐 하는 것 자체를 엄청 겁내하세요. 네. 그래서 딸이 누구 배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조금 잘 살고 싶었어요, 되게.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성 투자한 건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행 다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었거든요. 돈 만지고 피부 만지고 하다 보니까 돈독이 엄청 올라서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 전체가 화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고민에 빠지니까 피부과에 장산의 모 피부과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 피부과. 한 3년 동안 2천만 원의 패키지를 끊게 돼요. 아까 뭐 써마지 이런 거 나왔는데 저는 그 비슷한 약간 뭔가 시술 같은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모공 뭐 케어부터 시작해서 프락셀을 거의 3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 이외에 화장품부터 피부 관리실부터 뭐 한 3천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저는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돈이 나가는 거예요. 모으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의사가 한 번은 이제 피부 너무 얇아졌으니까 1년만 딱 쉬고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프락셀을 한 번만 안 받아도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피부 아까 그 레이저로 찍고 재생되면서 그 일주일 딱 좋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한 2주간 안 좋다가 또 피부 계속 반복인데 그 일주일 좋았던 그 경험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피부과를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네이버를 찾게 돼요. 홈케어. 홈케어 찾다가 도대체 갈바닉이라는 게 제 눈에 들어왔었고 도대체 갈바닉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디 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렴풋이 머리에만 넣어놓고 있다가 그때 유행했던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분 카스에 갈바닉 사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바로 전화했어요. 그냥 이거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센터를 알려줬고 여기 4층에서 그때 대문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뉴스킨 매니아가 됐거든요. 처음에 180도와 갈바닉을 추천받았고 쓰라고 하는 대로 썼는데 한 6개월간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났었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또 뭐 기존에 레이저 해도 얼굴 빨갰었고 뭐 이 명연 나도 얼굴 빨가니까 그냥 마스크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명연이 또 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뭐 케어해준다는 소리에 한 2-3번 또 센터를 왔던 것 같고. 근데 명연 관리를 하겠다고 왔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센터에 제 발로 쉽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제 뉴스킨을 소개시켜 준 분도 소개시켜 준 분이지만 그 주변에 많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젊은 분들이 많았고 올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호전 반응이 왔던 게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피부가 또 6개월 이후부터는 지금 이제 피부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씩 엄청 좋아졌었거든요. 180도 딱 3세트 쓰고 나서부터 엄청 좋아졌었어요. 그렇게 좋아지고 나니까 은행 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피부를 물어봤었고 처음에는 저 혼자 쓰고 싶은 생각에 그냥 피부과 다녀요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씩 보상을 알게 되고 캐시백을 알게 되면서 책자까지 사가지고 은행에 여기 쌓아놨었어요. 한 권씩 주면서 번호 적고 나중에 은행에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퇴근하고 전화하자고 이렇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잡이 조금 시작됐었고 그때부터 한 약 1년간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목요 투잡 토요 세미나 랠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투잡이지만 제 스폰서 사장님이
처음부터 티멜리트였어요. 제가 스폰서 사장님이. 그래서 사실 목요투잡도 초대해놓고 너무 바쁜 나머지 쟤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까먹으셨나 봐요. 첫 초대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취업하려고 할 때부터 몇만 원짜리 뭐 성공학 강의 이런 걸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공짜로 여기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목요일날 와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전에 와서 이제 세미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1,000원 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번을 듣고 나니까 마주쳐가지고요, 로비에서 그렇게 왜 왔는데 연락도 안 해.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랠리 같은 경우도 첫 초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스폰서 사장님 차를 타고 랠리장에 갔는데 너무 또 티멜리트는 앞좌석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듣고 혼자 밥 먹고 저녁에 혼자 그 터미널에서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가고 1년을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누구 초대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너무 외로웠고 그냥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게 맞나? 스폰서는 항상 바쁘고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때 막 연애를 시작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투잡을 하다 보니까 또 아침 미팅과 오전 세미나에 갈증이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 자영업을 하던 제 남자친구를 그 세미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제가 한 6개월 동안 녹음을 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의 꿈이 컸던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들으니까 그냥 뉴스킨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미나가 이제 데이트가 되었고 제가 LOI를 투잡하면서 진행을 했겠죠. 근데 그게 뭐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되게 감이 없었어요. 느렸고 되게 너무 평범했고 보상해도 은행 다니면 뭐 잘할 것 같은데 보상도 별로 이게 안 와닿고 그래서 LOI가 이제 한 3번이 들어간 거예요. 몰랐어요 그것도. 전업하고 나니까 LOI 다시 진행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업한 타이밍이 있는데 다들 이제 전업하신 분들이니까 타이밍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보통 투잡할 때 내 수입보다 넘어가는 전업을 하리라 루비가 되면 전업을 하리라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도 없어서 막 되는 대로 또 마지막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하다가 그냥 제 기운에 이끌려서 한 3명의 LOI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투잡이잖아요. 은행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오라 가라 하고 뭐 데몬이고 뭐고 하나도 지원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3명이 LOI 통과 동시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네, 제가 아무것도 리드를 못 해준 거죠. 그러면서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 인생을 걸고 들어왔는데 같이 띄워줘야 되고 같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타이밍이 찾아왔고 2015년 딱 4년 전에 미국 컨벤션을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또 신랑도 갔다 와서 자영업을 접고 그렇게 저희의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뭘 해놓고 둘 다 전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몰입을 해야 될 뭔가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왜냐면 은행 그만두면서 퇴직금 한 1,000만 원 받아서 나왔는데 그것을 한 2달 만에 데이트한다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뉴스킨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승진 사장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집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재떨이가 날라오고 피나고 찜질방에 일주일간 가출하고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희 누구한테 이게 알린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독립을 하고 부모님한테 통보도 없이 그 집을 구하게 되고 집에 나왔어요. 그냥 뉴스킨을 하려고. 왜냐면 엄청난 찬성에 의해서 뉴스킨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아침에 일찍 나가면 일찍 나간다고 혼나고 늦게 나가면 늦잠 잔다고 혼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고 다 그냥 눈에 가신 거예요. 제가 뉴스킨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신랑도 일식집을 물려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팽겨치고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독립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결심을 그냥 해버렸어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움 안 받겠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운전을 빨리 배우고 그때 장인아 사장님 동생분한테 차 넘긴다는 소리에 운전도 못하는데 계약을 해서 빨리 차부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막 저질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이 시작됐어요. 뉴스킨에. 네, 모든 환경을 만들어 나갔어요. 저희가. 벼랑 끝으로 저를 몰았고 부부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고 처음에 30만 원도 못 벌 때 전업을 했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험난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안 나고 저는 첫 파트너가 딱 생기자마자 사업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첫 파트너가 나오니까 내가 알려줄 게 없는데 파트너 한 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고 정현모 사장님 세미나 들으니까 갑자기 100명이 사업하자고 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멘트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이 멘트를 듣고부터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네. 한 명도 이렇게 두려운데 100명이 오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담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제대로 자세를 잡았었고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기 사업자 때 전국의 뉴스킨 센터를 놀러 가듯이 다 방문했어요. 그냥 나 사업가니까 뭐 부산에서만 사업할 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 한국에서 서울이 제일 큰데 서울에 무조건 파트너 만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에 사실 프로스펙터도 없었고 소비자도 없었는데 서울의 백삼호 강의장에서도 세미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최숙기 사장님을 그때 그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도 만났거든요. 그때 초대도 없었고 그냥 제 혼자 세미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최숙기 사장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뭐 초대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기차 안에서 KTX 안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잘했던 게 백성호의 위치라든지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으니까 나중에 파트너가 생겼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이제 남편이 대문과 보상 연습을 인형을 앉혀놓고 왜냐면 제가 먼저 1년을 하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몰래 자꾸 박상용 사장님 그거 틀어놓고 엄청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도 막 무시했었어요. 한번 해봐라 되는지 이러면서 그래서 싸우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고 제가 대본과 보상을 풀 때 사실 모든 게 생각해보면 저는 초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데모를 할 때도 마무리는 초대였고 보상을 풀어도 마무리는 초대였어요. 다들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강의 시간표를 되게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 집에 그 시간표 뒷장에 이면지인 것처럼 해가지고 보상을 풀고 매일 흘리고 나오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간표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초대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했었고 또 심플해야 복제가 쉽다는 생각에 저한테 데모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썩 데모를 잘하지는 못해요. 말도 잘하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그 모습에 언니보다는 잘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현경 사장님이 데모를 하는데 도와줬어요. 제가 해도 더 잘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거나 심플해 복제가 쉽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고 또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거든요. 되게 폭이 좁았고 근데 뉴스킨 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뉴스킨 하고 나서 인간관계를 전부 다 다시 세팅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관계를 다시 세팅하는 게. 그래서 제가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무조건 그냥 손해보자. 어떤 또 강의에서 들었던 게 리더가 되려면 3개를 주고 2개 받는 거에 익숙해야 하고 3개를 주고 1개를 받는 거에 더 익숙해야 된다는 멘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관계에서 좀 내려놓고 그냥 손해보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목표 설정을 하기 시작했고 목표라는 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목표 설정하는 목표 외치는 것도 힘들고 내 삶에서 뭔가 장기 플랜, 단기 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목표를 설정해봤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5년 동안 10kg 뺄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 5년이라는 플랜을 세워도 보통 한 달 하지 않나요? 단기간에 초집중해서.
그래서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5년 안에 뭐 BD가 되겠다고 해도 사실 내가 뛰어서 온 힘을 쓰는 에너지는 몇 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에 또 지금도 EBA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되게 웃긴데 뭐냐면 이거 뭐냐면 스펀지에 나왔던 건데 어떤 와이프가 신랑한테 늘 집안일을 부탁한 거예요. 아, 좀 해줘. 오늘은 제발 좀 집안일 해줘. 근데 한 번도 안 했대요. 19년 동안. 빈둥거리게 19년 차. 근데 이렇게 이날도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대요. 스펀지에 나와가지고. 여보 오늘 이 빨래 개는 거 9시까지 좀 해줘. 그냥 TV 보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거 보실래요? 갑자기 시간을 봐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너무 여유롭게 빨래를 개는 거예요. 9시가 다 돼가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성질만 내던 남편인데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설정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이야기를 조금 넣어봤는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서울을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없었는데 좀 넣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했는지. 왜냐면 제목이 성장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제가 한 전업하고 바로 그렇게 서울을 2년간 매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서울에 소개를 받게 됐고 인스타로 컨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했었고 그 영웅사전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로 만났고요. 제가 인스타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저 나름대로 면접을 보려고 그 스토샵에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매너까지 좋아서 이 사람이다 하고 사실 초기 사업자 때 많은 명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자 때는. 근데 이분을 보자마자 너무 간절해졌어요. 이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내가 리크루팅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갈 때마다 1년 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너무 질리게 해서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고 저 마음대로 데모를 하고 뭐 하다가 또 관계가 좀 이상해진 적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꾸준한 이제 관계 형성 덕분에 많은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1년 반 지나고는. 그렇게 소개가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사업자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소개받은 사람들이 또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또 재작년에는 서울에 이사를 가게 되었었고 1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 때 갔었는데 너무나 이제 서울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어요. 사실 뭐 앞도 뒤도 볼 게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무조건 진짜 뭔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리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래서 서울에 한 3라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부산에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너무 힘들 때 서울에 뭔가 월세를 이렇게 내면서 이사까지 했잖아요.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때 최숙희 사장님이 진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안에 그때 따님이 이제 서울에 뭐 그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가구를 저희 집에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한 사람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대수에 상관없이 전업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닌 것 같고 저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3대가 루비가 나올 때까지 사업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3대가 루비가 될 때까지 그 소비자 관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랬던 열정으로 뭔가 조금의 결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게 싶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모모하지만 계산하지 않는 도전이 성과를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서울의 얘기는 여기까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요즘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원하는 삶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는 도전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생각해 보시겠지만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맨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고 또 생각의 크기가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금 또 많이 진짜 깨닫고 있어요. 생각의 크기가 여기서 아주 조그만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학습되어지고 길러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100만장자, 500만장자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저의 생각도 조금이라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크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올인했는가, 될 때까지 하겠다고 결단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만두겠다고 결단을 했고 이 뉴스킨에 몰입하겠다고 결단을 했는 시기가 있었듯이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어디 나가서 사업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본을 맛깔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그냥 이거 하겠다고 결단한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결단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진짜로. 그냥 이게 보여준 모습에 의해서 제가 500만 장자 최숙희 사장님의 삶을 살고 싶어서 결단했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30만 원 벌 때 전업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그 삶이 살고 싶은 나머지 그 사람이 했던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단하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자는 원칙이 있었어요. 누굴 만나든 어떠한 파트너가 생기든 진짜 신뢰를 쌓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행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 먼저, 사람 중심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전달했던 것 같고 진짜 서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가 진짜 끈끈하고 서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를 진짜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왠지 모르게 랠리에 엄청 좀 집중을 했었어요. 네. 전업하고 2015년 10월에 제가 전업을 했었잖아요. 하고 계속 초대를 못 하다가 어떻게든 팬클럽을 해보자는 목표가 생겼었어요. 루비와 함께. 그래서 제가 2016년 9월에 전업한 지 1년 만에 팬클럽을 달성했거든요.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다른 어떤 핀 가는 것보다 팬클럽이 진짜 힘들었고 저의 한계를 깨는 도전이었고 그러고 2017년 9월에 포티클럽을 달성했어요. 이때는 사실 스폰사장 100만 장자 인정식에 썰티클럽을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썰티를 도전했는데 포티가 된 거예요, 진짜로.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이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포티를 달성하고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 9월에 딱 3년 만에 100명을 달성했어요, 랠리에. 진짜 레버리지 맞잖아요, 이 사업이. 근데 너무 놀라웠고 소름 돋고 사실 이런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티클럽을 했었고 이렇게 작년에 랠리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상사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부터 이런 힘이 났던 것 같고 사실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가장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네, 근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다 잘할 필요가 없고 더 유능한 직원이 많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다는 걸 인지하고부터 제가 이제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빨리 일어났고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억 사실 뉴스킨에서는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억 버는 사람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여기 가치를 생각해보면 3,000GB의 가치가 제가 사업 1년 동안 3,000GB가 안 돼서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수백 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스폰서 사장이 말씀하셨어요. 3,000GB가 안 돼서 그만두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3,000GB가 힘들고 파트너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지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3,000GB의 가치가 지금 시작한 분도 그 다음에 1억 버는 리더 사장님도 전부 다 3,000GB가 목표인 거예요. 그냥 그달 해야 될 행동은 3,000GB가 단 거예요. 근데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해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3,000GB의 100만 원, 200만 원의 월급은 노동소득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9,900만 원이 로열티 소득인 건 아시죠? 네. 그런
뒤에 어마무시한 그런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심이 그냥 그 삼천지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천지비를 뭔가 숙제처럼 해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 미팅 경우에는 제가 아침 미팅에서 진짜 이게 길러진 게 많기 때문에 아침 미팅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이 자리 같은 아침 미팅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미나는 맨날 들어서 알지만 아침 미팅은 받는 것보다 자기가 주는 것이 더 많은 자리잖아요. 여기서 진짜 성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졸리시죠? 네, 여기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진지하셔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리더가 뭔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사실 리더라는 게 저의 기준으로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눌러앉는 사람보다 환경은 다 힘드실 거예요. 모든 환경에 수월한 환경은 전혀 없거든요. 다들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다 그에 만한 그게 있는데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 리더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생각을 해봤고, 리더는 사실 핀 직급보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라도 아까처럼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 자신이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면 리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리더는 사실 꿈을 꾸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꿈이 처음에는 애기 키우면서 1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에 결단했을 때 애기 키우면서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꿈이 무한대로 커졌어요. 진짜 너무 무한대로 커졌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이 생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업라인과 자주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업라인과 자주 만나야 진짜 그 꿈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 꿈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리더는 파트너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흠뻑 빠지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지만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거는 홍콩의 천만장자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들었는데 에너지가 곧 돈이래요. 예. 에너지가 돈이다. 진짜 이게 약간 아리송하잖아요. 말은 에너지가 왜 돈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진짜 많이 느끼고 있고